위안부 할머니 문제라던가 아니면 독도 문제, 아니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화이트리스트, 그래서 일본 불매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죠. Open your world, GUTV.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외신 소식을 전해드리는 GUTV의 지우입니다. 외신이 바라보는 일본 아베 총리의 사임이라는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곧 사임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화제가 되었지만 외국에서는 과연 이 일본 총리의 사퇴, 이 건강상의 사퇴를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이 영상을 제작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아베 신조가 왜 사임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아베 갑작스러운 사임 이후에 도대체 누가 후계자로 지명이 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임을 바라보는 이 외국 소식들을 언론사별로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이 아베 신조가 걸어온 길을 한번 보셔야 하는데요. 2006년에서 2007년까지 짧지만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미 총리직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1년 만에 사임을 하면서 이유가 이번과 똑같았어요. 만성궤양성 대장염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 사임할 때도 이 이유를 들었었는데 5년 뒤에 다시 총리직에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장장 7년 8개월이라는 일본 최장수 총리라는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 총리로서 재임 기간으로 치면 가장 장기 집권을 한 총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베 신조가 앓고 있는 궤양성 대장염이란 건요, 대장의 점막 또는 점막 하층에 국한된 염증을 특징으로 하는 원인 불명의 만성 염증성 질환이라고 해요. 이 만성 궤양성 대장염을 아베 신조가 오랫동안 알아왔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8월 17일과 24일에 병원을 2번이나 급작스럽게 방문을 했고요. 그래서 점점 건강 이상설이 나돌던 시기긴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왜냐하면 아베 신조의 임기는 내년, 그러니까 2021년 9월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이러스 상황에다가 갑작스런 총리의 일신상의 이후에 사임이 있었을 경우에는 긴급한 방식으로 후임 총리를 선출하게 되는데요.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대통령을 따로 뽑는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 내각제라고 해서요, 이 집권당의 총재가 총리를 역임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집권당은 자민당인데 이 자민당의 총재가 자연스럽게 총리도 되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이 자민당 총재를 새로 뽑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이 자민당 총재를 어떻게 뽑느냐? 이건 평상시와 긴급한 경우로 나뉘는데요. 이번 경우는 긴급한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긴급한 경우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민당 중의원 그리고 참의원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394표를 투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일본에 47개의 광역지자체 대표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47개 광역지자체 대표들이 3표씩 행사를 해서 총 141표를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 국회의원이 394표였고 광역지자체 대표가 141표였으니까 총 535표를 놓고 차기 총재를 선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반 득표가 바로 처음부터 된다고 하면 당선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후보가 과반을 미달했다 한다고 하면 상위 후보 2명만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투표를 해서 총재를 선출한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미 스가 요시히데라는 지금 현재 관방장관, 차기의 유력한 총재로 이미 이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나 이 자민당 내에서의 지지를 이미 명백하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관방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정부 내각에서 국가의 기밀사항, 인사, 문서, 회계, 통계 등의 총괄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내각 관방장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은 거의 90% 이상이다라고 일본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차기 총리로 지명되는 이 스가 요시히데, 만약에 이제 이변이 없다고 하면 이 사람이 될 텐데, 이 사람은 이 아베 정권의 뜻을 계승하는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아베가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잘 못하고 있는, 정말 최악으로 꼽히고 있는 총리 중에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한일 관계가 크게 진전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외신 소식 과연 어떻게 보도를 했는가 궁금해서 이제 찾아본 소식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 France 24, 그러니까 프랑스의 국제 보도 전문 채널에서
보도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년간 만성 질환을 알아왔던 이 아베 신조는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데 정말 중점을 둔 총리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지난달, 그러니까 8월 달에 건강이 더 안 좋아졌고 더 이상 임무를 지속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리에서 물러난다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라면서 경제 상황을 좀 개선시키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려고도 많이 했고 그리고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서 유동성을 좀 높이는 등 많은 노력을 한 건 사실이지만 사실상 바이러스 상황 이전에도 경제는 힘들었다. 그런데 바이러스 상황이 시작되고 나서 더 힘들었을 거고 그러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베 자신도 기자회견에서 3가지 후회되는 게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점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이 납북 일본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러시아와 영토 분쟁 상황인데 이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에 대해서 평화롭게 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것, 그리고 평화 헌법을 개헌하지 못한 것, 이 3가지를 자기가 가장 후회하는 것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평화 헌법이라는 건 일본이 이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나라가 침범당했을 때, 공격당했을 때 자위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방어를 하는 것 이외에는 절대 먼저 공격을 하지 못하게 일본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헌법을 본인들이 이제 먼저 필요한 상황에서는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방향으로 개헌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계속 안 되고 있었죠. 아베가 집권 기간에 되게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건 역시나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부분이 지금 후회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군사적으로 공격할 권한을 다시 갖게 되는 게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주변 국가에서는 달갑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특히나 식민지 피해자였던 우리나라,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헌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제 CNN 같은 경우에는 아베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NN에서는 이 아베가 6월에 만성궤양성 대장염이 심해지면서 치료를 잘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으나 7월 중순에 악화가 되었고 8월 초순에 더 악화가 되면서 추가적 약물 치료를 병행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차도가 있지 않았고 갑작스럽게 병원을 방문한 이후에 이 아베 담당 의사가 지속적인 치료가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사임을 하게 된 것 같다. 하지만 results are everything, 그러니까 결과가 모든 것이다 라고 밝혀왔던 아베 입장에서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자꾸 좌절이 되고 특별한 성과를 못 갖게 되면서 아주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이다. 본인이 스스로 총리를 내려놓아야만 하는 상황이 빚어진 게 아니냐. 이 건강상의 이유도 있지만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 PBS의 보도인데요. 이 PBS의 보도가 저는 제일 재밌더라고요. 일단은 이 아베가 정치적 베테랑 가문, 그러니까 정치 명문가 자제입니다. 이 트럼프라는 정치 초보를 다루면서 정말 아첨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베가 트럼프한테 아첨했던 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죠. 그래서 브로맨스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는데 아베가 이제 트럼프하고 스모 경기를 같이 관람한다거나 아니면 골프를 치면서 셀카를 찍는다거나 아니면 어색한 악수들을 반복하면서 이 트럼프와의 친분을 과시하려는 모습을 되게 많이 보였는데 그것 또한 이 정치 베테랑인 아베한테는 이 전략적인 계산 뒤에 숨은 그런 계산된 아첨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미일 관계 없이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본인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율성이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트럼프한테 접근했을 것이다. 이 트럼프의 성격을 알았기 때문에 아첨을 했을 거고 칭찬을 막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일 관계를 전략적으로 강화하려고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군사력 강화라고 보고 있어요. 아베는 집권 기간 동안 더 많은 미국 무기를 사들였고 평화헌법 개헌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지만 그건 달성을 못했죠. 그런데 그 대신에 일본군이 위기 상황에서 전쟁에 참가할 수 있도록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베의 노력이기도 하지만 이 미국 행정부의 입맛에 맞게 아베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각국이 보는 좀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 문제라던가 아니면 독도 문제, 아니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화이트리스트, 그래서 일본 불매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렇게 우리나라 측면에서 일본 관계, 일본 총리의 사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반면에 이 미국 언론이나 프랑스 언론이 보도한 걸 보니까 건강,
그리고 경제, 그 다음에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 본인의 군사적 이익 추구라는 그런 큰 틀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본인도 임무를 절반만 수행하고 이런 바이러스 상황, 혼란의 상황에서 후임자한테 자리를 넘기고 가야 하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제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요. 총리는 물론 자국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해야겠지만 이 국제적인 리더로서 주변국을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포용적인 리더십을 보여줬다면 참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이번 사임 소식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이 좋으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